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6%, 코스닥은 0.3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오늘 기관 투자자들 순매도가 엄청났었죠. 최근 한 달 동안 시장 수급을 정리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쪽에서 최근 3일 동안에 1조 5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이거 두 개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력들 보면은 순매도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거 시장에서 살만한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순매도를 하고 있으니 시장 지수는 오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세력들이 지금 뭐가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순매도를 하면서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뭐 2배나 더 잘 나오다 보니 야, 이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고용이 저래 좋다 보면 사람들이 돈을 만지게 될 거고, 돈을 만지면은 과연 지금 물가 잡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좀 서로 기싸움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중국도 미국도 서로 현재는 휴전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중국은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합니다. 뭐 일주일에 1시간 일하는 애들도 뭐 취업자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청년 실업이 집계가 된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일주일에 1시간 일하는데 그게 무슨 취업자인가요? 그러면 실제 중국 같은 경우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중국은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닙니까?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이리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만남이 돈을 푼다는 거예요. 어떤 돈의 풀릴 만한 아니면 돌 만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지난 6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물가가 안 잡혀가지고 지금 2번 더 한다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고용지표 넣은 거 보니까 과연 2번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의문을 가진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잠시 휴전 분위기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돈이 늘어난다는 거고, 특히 미국 내년에 대선에 있다 보니까 돈을 좀 풀어놔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느껴줘야 잘한다 하고 더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돈을 이렇게 풀만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면은 2번의 끝이 아니라 또 추가로 또 이렇게 또 되는 거 아닌가, 금리 인상. 그럼 도대체 이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런 두려움이 지금 시장을 갖다가 꽉 투자자들 심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두려움은 좀 지나봐야 풀리겠죠. 지금 당장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해 버렸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파산하니 많이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미국의 중소은행 뭐 파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스위스의 참 전통 있는 CS 은행도 결과적으로 뭐 정리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뭐 보정을 썼잖아요. 마찬가지 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대출 부실 문제가 자꾸 이렇게 수면 위로 부상을 하자 사람들은 돈 뗄까 겁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마을 그 금고에 있던 돈들 인출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뱅크런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돈을 다 빼버리면 이게 이제 은행 하나 날아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은행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지금 나서가지고 문제 난리예요. 지금 이거 막으려고.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정부 말을 믿어라. 정부가 지금 나서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들려오는 소식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게 14년 만에 뭐 최저가 나왔고 전년 동분기 비교에서는 95%나 지금 급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역수지 지금 15개월 적자가다가 흑자로 의미 있는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 수출도 줄었고 원자재 수입도 줄었고 경상수지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됐는데 역시 똑같이 수출이 줄었고 뭐 수입이 줄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들려오는 뉴스가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관망하는 게 좋겠죠. 이어서 관망한다는 게 뭐냐면은 도망가기 위해서 관망하는 게 아니라요.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보려고 관망하는 겁니다. 그동안 뭐 작년 10월부터 시장에서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은 좀 더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다시피 빚내서는 뭐 사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유돈이 있다 그러면은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조금씩 남는 돈들 있죠. 조금씩 계속 여유가 될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아요. 그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거고요. 이제 주식을 팔고 자산 가격, 그쪽 버블이 거품이 생겼으니까 이 돈이 줄어드는 이런 시기, 지금과 같이 뭐 대출 문제, 또 뭐 돌려막기가 되지 않아서 각종 뭐 사기 범죄들이 막 더 수면 위로 부상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고 또 정부에서 뭐 대출 보증 지원 이런 것들도 막 하게 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보이는 이런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가 사실은 뭐든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싸기 위해서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참 엉망입니다. 좀 많이 팔았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들도 기관들로 다 팔면 아마 엄청납니다. 사모펀드에서도 엄청 나왔고요. 기타계만 좀 매수했어요. 근데 기타계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세력들하고 수급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달라요. 뭐 보통 그게 정상적이고 맞는 겁니다. 주식 보통주 한 주에 의결권이 한 개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주 한 주에 뭐 특수한 경우에 한 주에 의결권을 몇 개나 부여하고 그렇게 돼요.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제도가 현재 없죠. 그냥 보통주 하나에 그냥 의결권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 창업자들이 뭐 일단 한마 세대를 거쳐감에 따라서 상속세 뭐 몇 번 내고 나면은 한 두 번 정도 건너뛰고 나면은 뭐 회사는 정부 소유가 돼버립니다. 넥슨 보세요. 넥슨 상속세 낼 재원이 없다고 보니까 기재부에다가 주식을 줘버렸잖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제 뭐 배당을 좀 늘려서라도 내려고 지금 분납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 그 기업에서 자구책이 이런 겁니다. 자구책이 이렇게 지금은 이게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게 계열사 간 서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렇게 똘똘 말해가지고 경영권을 갖다가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는 많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탁에서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계열사들 서로 이제 기업 간에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 보고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기탁에서 순매수 많이 들어올 때는 주식이 싸다고 느끼죠. 심지어 그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회사 주식 싼데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탁에서 이제 순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내가 생각해도 이거 택도 없다. 지금 우리 회사 주식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뭐 시장의 투자 심리는 뭐 보시는 것처럼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좀 희한하게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희한하게 8개나 돼요. 근데 8개나 되는데 종목을 밑면을 좀 살펴보니까 역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싸구려 종목들만 올라옵니다. 일단 교보증권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하면 안 되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했다고 해서 교보증권 뭐 지금 바로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DCM 같은 경우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상승 평범이고 좀 눌림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너무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 그냥 100% 올랐다니까. 100%는 아니고 한 50% 이상 올랐죠. 이런 종목 현재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죠. 지금은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세력이 들어와서 안 나갔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지금 안 됩니다. 이미 많이 지금 오른 뭐 저점 대비 100% 이상 오른 상태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미 들고 있다 그러면은 몰라도 추가로 지금 뭐 신규로 매수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요. 풀몬 같은 경우도 접근하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철강도 접근하기 현재 좋지는 않지요. 한솔 테크닉스도 조금 올랐죠. 현재 세력들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러분들이 수급을 좀 점검해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중에게 분산됐던 그런 주식들이 많을 때이고, 이건 몇몇 세력들이 이건 혹배를 올라가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기간 안에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많이 올랐죠?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도 문제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뭐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매수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한 개도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뭐 투자 심리가 그렇게 뭐 좋지 않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좀 더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